지금 민주당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선대위의 법률 대변인이죠. 이건태 의원과 연결을 해서 지금 국회에 있는데 연결을 해서 민주당 지금 입장 분위기 어떤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의원님, 오늘 대법원의 파기 환송 결정 판결 어떻습니까? 예상을 좀 하셨습니까? 예,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전원 합의부로 재판부 배정이 된 지 9일 만에 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 기록이 6만 쪽이나 되는데 대법관들이 그걸 다 볼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또 2심 판결의 완성도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법조인이라면 당연히 상고 기각, 무죄 확정 판결을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오늘 대법원 판결 직후에 선대위의 주요 직책자들이 긴급 회의를 했고 또 긴급 의총도 열렸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말들이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습니까? 대법원의 오늘 선고에 대해서 다 경악했고요. 이것은 대법원이 지금 국민의 시간에 대선에 개입하는 정치 판결을 한 것이다. 이렇게 다들 일치된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선대위 지도부를 중심으로 일치 단결해서 반드시 대선을 승리로 이끌자 이런 일치된 의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그래도 대법관들인데 또 2심 판결의 완성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도 공정한 판결을 해주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했는데 그게 좀 아니했다는 생각이 반성적인 고려가 듭니다. 예. 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요, 사실상 유죄가 확정됐다. 그러니 이제 이재명 후보의 교체가 필요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대선 이제 기간에 들어간 거고요. 주권자인 국민이 대통령을 결정하는 시기에 돌입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법원이 여기에 개입을 해가지고 정치 판결을 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국민들이 이것을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는 뭐 후보 교체라는 것은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것이고요.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국민을 믿고 선거에 임해서 승리를 쟁취할 예정입니다. 예, 좀 일각에서는 이제 환송심, 그러니까 또 재상고까지도 어떻게 보면 대법원이 좀 서둘러서 진행을 하라고 강조를 한 게 아니냐, 그런 게 이제 대법원의 의지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대선 전에, 조기 대선 전에 그런 결정까지 나오게 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악의 상황을 생각을 하면 그래서 대법원 조희대 대법원장의 뜻대로 매우 신속하게 진행이 된다고 가정할 때 그렇다 하더라도 파기환송 2심의 재판 진행에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첫 기일 전에 5일 전에 피고인한테 통지를 해야 되고요. 또 선고 이후에도 일주일간의 상고 기간이 걸리고 또 상고심에 가서도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이 20일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3일 남은 대선 기간 전에 확정 판결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헌법 84조 이야기 계속 나올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의 재직 중에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이 검찰로부터 기소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내용뿐만이 아니라 지금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도 면책이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민주당의 입장도 그렇다고 봐야지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 이제 헌법 밖의 지배적 견해일 뿐만 아니라 그 형사 불소추 특권을 풀어주는 조항이 형소법 246조 국가소추주의 규정입니다. 거기에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이렇게 공소 제기 및 공소 유지 활동 두 개가 다 소추에 해당된다고 형사소송법에 풀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그 국가소추주의 기소 독점주의에 대해서 정면으로 판단한 결정이 있었습니다. 2005 헌마 167 전원재판부 결정이었는데요. 국가소추주의에 대해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 공소 유지 활동을 하도록 한 것은 검사만이 그 활동을 하도록 한 것은
소추의 객관성, 적정성, 합리성을 확보하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소추 개념에는 공소 제기, 공소 유지 활동 모두가 해당된다고 헌재 판결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명확한 사안이고 미국은 이런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법무부가 3번의 유권 해석을 거쳐서 대통령은 공소 제기 대상도 아니고 형사재판 절차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에 대해서 기관에 제기된 공소를 모두 취하한 바 있습니다. 예. 자, 미국 사례에 대해서도 이제 앞으로 또 많은 논란이 될 수 있는 또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근데 어쨌든 이번 그러니까 대법원 미국은, 판결은 맞습니다. 유죄의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 그러면 선거 기간 예. 남아 있는 선거 기간뿐만이 아니라 이제 대통령으로 혹시 당선이 됐을 때, 그래서 이제 재직을 하게 됐을 때도 어떤 이런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게 국정 수행에 부담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우려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은 윤석열 정권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 일환으로 정치 검찰이 정치 기소한 것의 그 결과물입니다. 그러나 대선이 끝나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형사 불소추 특권이라는 헌법 규정, 그다음에 국가소추주의 그 규정은 헌재, 대법원뿐만 아니라 검찰도 그걸 준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도 재판 중단에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선 이후에는 이 모든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본회의 중에 잠시 시간을 내서 나와서 연결에 응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를 사실상 이제 선언을 하게 됐고요. 또 그래서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공직자 신분으로 출마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검토와 대응을 하겠다라고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으로 대응을 하게 될까요? 이번에 그 미국 재무부 장관이 한국 정부가 이 교섭을 신속하게 해서 그 결과를 선거에 사용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지요. 만약에 그런 행동을 했다면 이건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우리 공직선거법에 공무원이 본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직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정한 영향을 미쳤다면 처벌하도록 돼 있고요. 또 공무원이 선거 기획 업무에 참여했다면 역시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섭 업무를 선거에 이용하려고 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것이고 또 한덕수 총리의 만약에 그 부하 직원이 총리의 선거 준비행위, 기획 업무에 가담했다면 이 역시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선대위 법률 대변인 이건태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